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네, 자, 즐거웠습니다. 푹 쉬고 오셨으니까 또 이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하반기 대기업과 공기업의 신입사원 공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 인사팀에서 유의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AI가 쓴 거냐, 구직자가 쓴 거냐를 가려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 리포트만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또 한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라는 곳에서 지난 5월에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0명 가운데 9명이 AI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AI로 자소서 쓰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챗 GPT 같은 AI를 사용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아예 불합격을 시키겠다라고 응답한 곳이 10곳 중에 2곳이나 있었고요. 예. 또 감점 처리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10곳 가운데 4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입사 후에 실무에서 AI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 의존도가 채용 과정에 드러나는 구직자한테는 좀 부적절하다, 감점을 하겠다라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이 자소서를 AI로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어떻게 판별을 해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이미 AI 판별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한 곳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있습니다.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애로사항이 조금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마지막에는 사람이 한 번 더 검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시간도 또 시간적으로 이제 손해다라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신통치 않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걸러낼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기업에서는 이 채용 시즌에 따로 자소서 평가위원을 선출을 해서 하나하나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AI 판별 프로그램도 완벽하지는 않다. 네.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대기업 2군데 그리고 공기업 1군데 인사 담당자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대기업 한 곳은 프로그램을 도입은 했지만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는 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도입을 적극 검토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동종업계 말에 따르면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어제 한 기업이 도입했다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유료로 결제를 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오, 직접? 네. 돈 냈어요? 예, 냈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단어를 몇 개 제시를 해서 AI한테 맡긴 다음에 제가 약간 손을 보고 이제 맡겼는데 이 표절률이라는 게 10%로 검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온라인에서 그대로 베껴왔던 문장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딱 적발을 한 거였고요. 나머지 제가 손을 본 부분은 아예 걸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처럼 구직자가 손을 보거나 고칠 경우에는 사실상 걸러낼 방법이 없다라는 게. 쉽게 말하면 AI가 자소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AI가 이제 다른 데서 긁어온 걸 가지고 써주는데 그걸 조금만 비틀어서 표현만 바꾸면 안 걸린다. 걸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사람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근데 혹시 그럼 AI가 작성해 준 글에는 뭐 특징 같은 게 있습니까? 특징이 생각보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채용 시즌마다 인사 담당자가 수천 장에 달하는 자소서를 읽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제 다들 좀 비슷한 유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직자 개개인의 경험은 다 너무 다양한데 그걸 글로 풀어나가는 방식, 어떤 전개 방식이나 문맥의 흐름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가진 역량이나 경험이 정말 특출나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인사 담당자들 눈에 띄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으면 묻히죠. 네. 또 그 중에는 이제 미리 인사 담당자가 AI를 돌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A 기업의 영업직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써줘라고 한 다음에 유형별로 판단을 미리 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사람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썼다 안 썼다를 뭐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자소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잘 쓴 자소서라고 합니다. A 기업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자소서를 읽으면 좀 지나치게 완벽하다라는 느낌? AI가 써주면 감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표현에 미사여구도 없고 정말 이제 포멀하고 단답식으로
필요한 요소만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뭔가 이게 이 문장에서는 좀 뺄 요소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다라는 느낌을 주면 보통 AI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이거 제가 좋아하는 문체인데. 단문형, 속도 빠른. 바로 걸리실 겁니다. 그럼.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AI 활용도가 높은 글을 보면 하나하나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글이 많지만 이걸 한데 모아놓고 봤을 때는 조금 천편일률적인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단어도 들어가고 퇴고를 했던 흔적도 있고 정리가 조금 덜 된 그런 문장도 있기 마련인데 이 완벽한 자소서에는 조금 인간미가 덜 느껴지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너무 완벽하면 걸린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뭔가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 네. 그죠?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야 자소사가 눈에도 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AI는 결국은 평균을 지향하게 돼 있다. 네. 그러니까 딱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